전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전북교육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급식, 돌봄 차질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한 새마을 금고에서 또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습니다. 이 직원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간부 딸 결혼식에 불려가 축의금까지 받았습니다. 전북 지역 주요 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가운데 실족 추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1,5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쯤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수성당 절벽 20m 아래 바다로 30대 A씨가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전북교육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오는 31일 예고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총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급식 돌봄 차질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면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임원 결격 사유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 도내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또다시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습니다. 이 직원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간부 딸 결혼식에 불려가 축의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저 택시회사가 있으면서 100명 넘게 왔을 거예요. 저는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가는 동안 여기에 와서 부자라도 불만이 좀 있으래도 내가 이해해야 돼. 내가 부자라 생각과 돈자라 생각하고 말씀드렸다. 부자 생각은 항상 긍정적으로 돈을 벌고 생각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고 그 나쁜 생각을 때문에 부자를 못하니까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신을 보고 느꼈던 거예요. 이 새마을금고 간부가 지난달 전 직원 조회 때 한 발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는 한 직원의 어머니가 새마을금고를 다녀간 뒤였습니다. 막내 아들의 힘든 모습에 참다 못해 회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찾아온 것에 대해 직원들에게 저희를 겨냥하며 수치심을 주게 만들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화장실 청소부터 이사장실 물걸레질, 커피 심부름까지 1년 넘게 맡아왔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청소는 휴일과 평일을 가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시간 외 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휴일에 대청소를 하여 아침에 나와 오후까지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시간의 수당도 나오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그 이유를 여쭤보니 한 번도 자신들은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였고 2020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조사 도중 알고 보니 오전 8시 출근, 오후 18시 퇴근 시 회사에서는 1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 줬어야 되는데 30분 시간 외 수당만 주었다고 했습니다. 한 간부는 자기 사돈측이 운영하는 카페를 직원들에게 언급하며 은근히 부담을 주는가 하면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간부 딸 결혼식에 불려가 축의금을 받은 경험도 이야기합니다. 둘째 딸이 결혼을 한다 하여 제가 앞에서 축의금을 받는 일을 저희 상사 차장과 함께 하라고 지시받아 계약직 신분 상태에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거절을 하지 못하였고 다른 상호금융권에서 4년차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새마을금고로 이직한 건 지난 2021년. 입사 1년여 만에 경력직으로 전환됐지만 견디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간부는 일부분 사과했고
오해를 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딸들하고도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어서 90년대생들하고 적응도 해보려고 책도 읽어보고 저도 이제 워낙에 오랜 세월을 젖어서 살다 보니까 실수하지 말아야 될 일도 실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새마을금고 측은 뒤늦게 미지급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했고 중앙의 감사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 주요 산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 가운데 실족 추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는 모두 1,5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결과 실족 추락이 42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380여 건, 질병과 탈진, 탈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산악 사고 장소는 덕유산이 11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둔산과 지리산이 80여 건, 모악산, 내장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쯤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수성당 절벽 20m 아래 바다로 30대 A씨가 떨어졌습니다. A씨가 수성당 절벽 위에 앉아있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휘청하며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요즘 전동 킥보드나 공유형 전기 자전거 타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덩달아 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맞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전동 킥보드가 차량 앞으로 돌진합니다. 헬멧도 쓰지 않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 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의 공식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25km 미만, 총 중량이 30k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거리 이동 시 시간을 줄여주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젊은 세대에게 특히 더 인기가 많습니다. 빨라서 강의실에서 강의실 이동할 때 거리가 좀 되니까 이용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편해서 걸어다니기 귀찮은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하지만 인기가 늘면서 덩달아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5년 전보다 무려 1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 2017년 4명이던 사망자도 2021년에는 19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교통사고를 분석해본 결과 3월과 5월인 봄철에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월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봄에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이용량이 떨어지면서 1월 평균 100건 이하로 줄었던 사고 건수가 날이 풀리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월부터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이나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도 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에서 탈 수 없고 자전거 전용 도로 통행이 원칙이라며 안전한 주행 습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벨 착용은 물론 주행속도 엄수, 도로 이용에 따른 운행,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더 자주 마주치게 된 개인형 이동장치. 인도에서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납치 감금 혐의로 49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20분까지 전 여자친구 53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와 펜션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이별한 뒤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무면허 운전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29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서장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순창 지역의 전군 최초로 드론 예비군 훈련장이 개장됐습니다. 순창군 유동면 섬진강 국민체육공원에 조성된 드론 예비군 훈련장은 제7733부대가 주관하고 순창군이 협조해 조성됐습니다. 훈련장은 앞으로 민관 군경, 소방 공공용 드론 훈련장으로 병행 사용되며 민간인 드론 국가자격 시험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지역 방위는 물론 재해나 재난 같은 각종 사고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농사 등 각종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드론을 각종 재해와 재난 상황에 활용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군과 함께 드론 예비군 감시정찰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29일 남원시청에서 관계기관들과 협약식을 갖고 감시정찰반을 지역 예비군 기동대에 편성하고 화재와 실종, 재해 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감시와 수색 정찰, 주요 시설 경계 등의 군사작전에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예비군에 특화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전북 지역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상 회복 기대감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3월 전북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도내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8로 전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의료비와 외식비, 여행비 등이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전국 지수는 92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올랐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경찰이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던 통합수사팀 체제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도입 계획이 없다던 전북경찰이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나섰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24일부터 도내 1, 2급 경찰서 8곳을 대상으로 급히 통합수사팀 시범 운영에 나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과 통합을 놓고 충분히 논의한 부분이라는 윗선경찰관들과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떨떠름한 분위기도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전주 완산경찰서와 전주 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군산경찰서, 정읍경찰서, 남원경찰서, 김제경찰서, 완주경찰서 내 수사과를 대상으로 통합수사팀 시범 운영을 본격화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전주 완산 덕진경찰서와 익산서, 군산서 등 도내 1급서 수사과는 경제범죄팀과 사이버수사팀이, 정읍서를 비롯한 2급서 수사과는 경제팀과 지능범죄수사팀이 통합 운영된다고 합니다. 지금껏 죄명에 따라 분리됐던 수사팀 체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는 겁니다. 다만 통합수사팀 시범 운영을 놓고 지난달 중순까지 도입 계획이 없다던 전북경찰청의 입장이 한 달 사이 뒤집히면서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구는 제20회 옥천골 벚꽃축제를 30일부터 나흘간 순창읍 내 경촌로 천변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벚꽃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야간 경관 조명 등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축제 기간 경촌로 천변 일원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임실군 관촌면 슬치마을과 강진면 백년마을이 2023년 취약지역 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농촌마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군은 이번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돼 국비 120억 원 넘게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